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다들 잘 지내셨길 바라면서 잠시 근황을 얘기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쓰레기 버리는 룸 열쇠를 잃어버려서 지금 동네 열쇠집에 복사를 하러 왔어요. 잠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홍콩은 아직 열쇠를 많이 쓰거든요. 완전 로컬 느낌이죠. 그리고 케이크집 보시면 이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로컬 빵집 가시면 케이크 또 망고 모찌를 싼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약속한 대로 홍콩 지하철 돌면서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센트럴부터 한번 가볼게요. 센트럴은 워낙 유명도 하고 여행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센트럴일 텐데, 여기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의 강남이라고 할까요? 홍콩에서도 땅값 비싼 노른자 땅이죠. 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항상 붐비는 곳. 금융권 직장인들도 많고요. 오늘은 케밥집 추천드리려고요. 여기 케밥집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행 오시거나 홍콩에 사신다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센트럴 하면 생각나는 추억 하나 얘기를 드리면, 제가 홍콩에 왔을 때가 18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센트럴의 느낌과 지금 2026년의 센트럴의 느낌은 사실 좀 많이 달라요. 그때는 센트럴을 걸어 다니면 서양인들이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뭔가 조금 미국 뉴욕에 가보진 않았지만 왠지 그런 뉴욕의 느낌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홍콩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중국 분들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다린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영어 아니면 광동어가 대부분이었어요. 언어적인 면에서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뭔가 더 영어로 소통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은 여기저기서 만다린만 많이 들려서 영어가 잘 통하지 않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아, 센트럴을 어떻게 구경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다른 경로로 구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나와서 바로 가는 것보다 홍콩 공원을 통해서 가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홍콩 공원을 구경하면서 한 20여 분 정도 걸어가면 센트럴 미드레벨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홍콩 공원 산책하면서 한번 센트럴까지 같이 쭉 걸어가 보실래요? 홍콩 공원은 뭐랄까, 도심 속의 작은 쉼터라고 해야 될까요? 복잡한 홍콩의 중간에서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이들 어릴 때는 자주 데리고 왔었는데 커서는 거의 못 온 것 같아요. 여튼 새도 구경할 수 있고 거북이도 있고 나름 되게 귀엽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나무 사이로 보이는 오래된 건물들, 홍콩만의 분위기, 홍콩 옛날 느낌의 건물들도 많아서 사진 찍기도 좋아요. 여기서 웨딩 촬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분위기도 고풍스러운 느낌도 나니까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곳은 베지테리안 딤섬집인데 분위기도 좋고 맛있었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걷다 보면 네, 여기 이 집이에요. 베지터리안 딤섬. 네,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비밀의 정원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앉아있는 조그만
생명체 보이시나요? 저 얘가 다람쥐인 줄 알았는데 청설모인 거예요. 저 태어나서 홍콩에서 청설모 처음 봐요. 한국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제 손에 땅콩이나 호두가 있었으면 줬을 텐데 귀엽죠? 한참 구경했어요. 아쉽지만 청설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걸어가 볼게요. 여기 건물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저의 비밀의 장소가 나오거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날 좋은 날에는 앉아서 이렇게 도시락 사다가 먹어도 운치 있고 좋거든요. 아마 사진 찍어도 이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조금 걸어가다 보면 미니 호수를 만들어 놔서 잔잔한 물소리 들으면서 구경하기도 좋거든요. 근데 얘네들 친구인가 봐요. 거북이랑 물고기가 같이 수영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네, 귀여웠어요. 연꽃 구경도 하고 너무너무 이쁘죠. 나이가 들면 꽃이 좋아지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든 거겠죠. 그렇게 홍콩 공원을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유명한 피크트램 타는 곳이 또 나오거든요. 피크트램 저는 한 거의 10년도 훨씬 넘게 못 탄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엔 탄 적이 없네요.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피크트램 타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크트램 타는 곳을 지나서 신호등을 건너면 이렇게 쭉 걸어가서 한번 센트럴로 걸어가 보려고 해요. 네. 홍콩 센트럴에 관련된 기억나는 추억을 또 한번 나눠드리면 처음에 제가 홍콩에 왔을 때 모든 분들이 추천하는 장소가 센트럴이었거든요. 센트럴에는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20대에는 꽤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주말이면 센트럴에 가서 그때는 약간 펍 같은 데도 많았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 나누고 그런 장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관련된 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홍콩에서는 한국인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여자들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뒤늦게 대장금 열풍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류는 없었거든요. 한류는 없었고 그 당시 홍콩 사람들은 일본 문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정말 정말 좋아했던 것 같고 물론 뭐 요즘은 홍콩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한국 연예인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무조건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 일본 음식, 일본 문화. 그때 제가 이렇게 화장하고 좀 꾸미고 시내를 나가면 다들 물어보는 말이 일본 사람이야? 광동어로 야뿐냔?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야, 홍콩얀 막 이렇게 좀 외쳤던 것 같아요. 네, 코리안 막 이러고 그러면 그래? 그냥 무심한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었거든요. 뭐 지금이야 한국인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시지만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모를 많이 꾸미잖아요. 옷 같은 것도 신경 써서 잘 이렇게 맞춰서 입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홍콩 사람들은 별로 꾸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화장도 거의 노 메이크업이었고 노 메이크업 아니면 정말 그 완전 스모키? 그 일본 약간 가루 화장까지는 아니지만 그 스모키 화장 있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맣게 화장하는 뭐 그런 화장. 그런 화장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흑과 백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꾸미는 걸 좀 잘하는 편이니까 또 본인한테 제일 어울리는 그런 룩도 잘 알고 음 저는 한참 뭐 20대 뭐 중반이니까 그때는 뭐 한참 꾸미고 다녔죠. 미니스커트 입고 힐도 신고 막 그렇게 꾸미고 센트럴 시내를 걸어 다녔던 기억? 근데 그게 홍콩 사람들 눈에 좀 띄었나 봐요. 관련해서도 생각나는 일이 있네요. 이제 어떤 포토그래퍼 사진 작가셨는데 약간 할아버지 느낌이셨어요. 이렇게 빵모자 쓴 카메라 큰 거 이렇게 목에 걸고 있으셨고 저한테 제 사진을 찍고 싶다고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 당시에 그분의 스튜디오가 센트럴 미드레벨 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홈페이지도 있었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도 꽤 유명한 사진 작가셨던 것 같아요. 유명 연예인도 있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미드레벨 센트럴 비싼 곳에 스튜디오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좀 겁이 났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괜히 뭐 얼굴 알려지고 이런 게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또 궁금은 하잖아요. 그래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막 스튜디오를 이렇게 밖에서 몰래 몰래 구경만 하다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못 갔어요. 용기를 못 냈죠. 근데 지금 좀 지나고 나니까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이뻤을 나이인데 사진이라도 남겨 둘 걸 뭐 이런 후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미드레벨 지나갈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지금은 네 안 보이고요. 어 뭐 생각나는 추억이죠. 음. 그리고 센트럴은 사실 너무 유명한 곳이 많아서 '동네 로컬 식당을 찾을 수 있을까?' 현지인이 가는 곳 고민을 하면서 걷고 있어요. 제가 막상 홍콩 지하철역을 탐방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또 좀 걱정되는 거예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유튜브 초보인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뭐 지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다시 생각해 보면 40 명이 본다고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전문적인 촬영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홍콩 구석구석 오래된 곳을 눈으로 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시선으로 솔직하게 담으면 되겠지?' 카메라 무빙이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좀 어지럽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계속 찍어 보려고요. 여기 보면 새 건물,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양옆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도 흥미롭고 또 홍콩의 또 어떤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음 천천히 보면서 구경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특징 있는 문들, 이런 번호, 글자들, 색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전 정말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네. 여기도 보면 정말 오래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곳들이죠. 빨간 전등도 유명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있는 새 건물, 또 이렇게 옆에는 오래된 낡은 건물이 공존하는 곳, 극과 극 이런 데서도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린프라이스라는 샵이 있어요. 예, 이곳인데 여기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파는 곳이긴 한데 사실 차 같은 종류는 유통기한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사 가셔도 좋은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로컬 식당 발견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약간 뭐랄까 중경삼 님의 양조위가 순찰 중에 들어가서 무심하게 완탕면을 먹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영화에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죠. 근데 확인은 안 했어요. 맛집일 수도 있지만 근데 딱 봤을 때 일단 관광객이 안 보이고 홍콩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먹는 분위기예요. 사람도 많이 없었고 저는 새우 완탕면 시켜 봤거든요. 30불이었어요. 3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5,000원대 중반? 그 정도예요. 이렇게 고추기름 소스를 넣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빈티지스러운 초록 그릇에 담겨 있는 누들을 먹어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새우살이 통통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완탕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완탕은 꼬리를 펼친 금붕어 모양으로 신선한 새우와 돼지고기가 채워져 있는 거래요. 그리고 면을 대나무 막대로 눌러서 가늘고 쫄깃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네, 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한국인 입맛에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짧게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한 끼로 먹기는 좀 아쉽고 그냥 오후에 간식 먹는다는 기분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센트럴 구경을 해봤는데 영상을 길게 찍지는 못하니까 많이 담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걸으면서 거리 구경은 웬만큼 한 것 같아요. 미드레벨은 워낙 유명하니까 타진 않았지만 이렇게 현지인이 걷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이라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점점 나아지겠죠? 다음 주에는 센트럴 다음역이죠? 침사추이. 침사추이 한 바퀴 돌면서 찍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센트럴역 도착했어요.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뵐게요.